소개팅 같은 건 따로 안 들어오시나요? 소개팅이요? 네. 공기업 들어가면 소개팅 많이 그쵸? 들어오겠다 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입사하고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전 KPS 해외 원전 사업 기계직군으로 입사해서 원자력 발전소 터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세요? MBTI는 뭘 것 같아요? 일단 E니까 여기 나왔을 거고 그쵸? 저랑 같은 NFP 오, 감 좋으십니다. 저희 둘 다 NFP니까 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PS에 일을 하게 된 이유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기업 기계직군 준비를 다 했었고 대부분 시즌생들이 그렇듯이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인드로 있다가 KPS 하나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여러 개 걸렸으면 저희가 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랬을 그쵸? 수도 예. 있겠죠? 한전 KPS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공기업 기계직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자격증 취득하고 필기 공부했고 그리고 KPS에 들어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제가 해외 원전 사업 전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 면접, 그쵸. 스터디 그 네.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평범하게 공기업 준비하듯이 그죠. 제가 업무를 하다가 이건 느낀 건데 기계직군 분들은 저희 회사 들어올 때 유압기기 그쪽이랑 기계 제작법 파트를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체력 좋은 사람이 KPS에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것도 인정이죠. 생각이지만 그러면 한전이랑 한전 KPS의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전 가세요. 한전. 네, 한전 가세요. 다음.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KPS는 발전소를 정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일을 한다. 발전소 그쵸. 현장 정비를 한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신 사업소 성비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성비는 남자가 20명 있다고 하면은 여자는 1명 정도로 네. 극 19대1. 남초입니다. 나이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대는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고졸로 입사하신 분들 비율이 좀 높아서 20대 초반부터 퇴직 앞두신 60대 초반 선배님들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요새 들어서 이제 KPS에 여성분들 지원하시는데 남초 회사에 살아남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업무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 구분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비하는 일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해도 커버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남직원이랑 차별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똑같이 참여를 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PS의 근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교대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5일치 때 저희는 조마다 있긴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일근을 하신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KPS 연봉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해외 원전 사업 집보 전형으로 입사를 했어요. 세금이랑 식당 이용료, 뭐 노조비 막 이런 거 빼면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한 세후 290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진이니까 거기서 15만 원 더 받아서 305만 원이고 그리고 뭐 이제 대기 근무나 초과 수당, 상여금은 다 따로 별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G3랑 G4랑 한 25만 원에 3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G2에서 G3도 마찬가지로 한 25에서 30만 원 그 완전히 그 정도 차이 날 나는 거예요. 것 같다. 하는 일은 다 같은데 돈만 이렇게 다르다 네, 보시면 그쵸.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가 답니까? 노가다요? 약간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KPS 이미지가 기술직이라면 좀 노가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발전소 현장을 네. 정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볼트도 풀고 네, 안에 필터도 그쵸. 갈고 밸브 뭐 확인도 하고 위치가 엄청 구석진? 쪼그려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현장 일을 한다. 네, 그쵸. 육체적인 뭐, 일을 하는 건 분명하다. 예, 그거는 확실하다. 네. 맞아요. 한수원이나 각 발전소한테 뭐 굽신굽신 거리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거 같나요? 저희 회사가 한수원이나 다른 발전사들한테 계약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고려했을 때 갑을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 굽신거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진짜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쵸? 그 마인드가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사기업이랑 다르게 공기업은 자회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을 하는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도 현장 근무를 하나요? 근데 제가 일단 여자 현장직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는 무조건 하고 네, 현장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기술직 여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기술 행정 쪽으로 여자는 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근래 들어서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는 추세고 그런 기술 행정 쪽 부서 TO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요새는 여직원들도 많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UAE 요원으로 오면 UAE를 가나요? 가는 경우도 있고 가지 않는 경우라면 본사의 해외 원전 사업처 그런 부서에서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 당시 기분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백수였는데 하루 네. 아침에 연봉 4천 직장인이 되는 기분이 정말 좋았죠. 당시에는. 사택 제공하나요? 사업소마다 조금 사택 조건들이 다르긴 한데 다 준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는 기혼자 사택이랑 미혼자 사택이 따로 있고 미혼자 사택의 경우에는 2명이서 집 한 채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인가요? 고정근무인가요? 대부분 공기업은 순환근무라는 말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원하면 계속 한 곳에서 네. 고정 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 네. 진급하게 되면 순환. 그쵸. 차장이 네. 되시면. 그리고 이거 앞서 말씀드렸는데 G2, G3, G4 하는 일이 같나요? 네, 하는 일은 다 같습니다. 입사할 때 전형이 다르고 받는 연봉의 차이가 있을 뿐 하는 일은 네. 100% 같습니다. 오버올 때 많이 바쁜가요? 저희 회사가 경상 예방정비랑 오버올 때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경상 때보다는 오버올이 확실히 바쁜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제 첫 직장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바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배 정도 바빠집니다. KPS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은 연봉과 워라밸입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초봉이 집보 기준 4천만 원 정도로 공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파견비랑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는 오버올 때는 바쁘지만 경상 때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압박감 이런 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는 장점은요, 한 가지. 파견을 3번이나 다녀봤는데 네. 보통 파견을 가면 하루에 89,000원 비과세로 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에 비과세를 더 얹어서 주기 때문에 파견 같은 경우는 이제 달에 거의 한 500 중후반 나오니까, 근데 업무는 더 적어요, 평상시보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KPS의 장점이라고 하면 파견 가장 크게 떠오르는, 파견 때만큼은 솔직히 진짜 좋았어요. KPS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큰 거는 저는 부상의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 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보이시나? 요거 흉진 거, 뭐 하다 다치셨나요? 전동기 하우징이라고 한테 있는데 살짝 탁 찡겼어요. 이렇게 예. 실제로 현장직에서 정비 업무를 직접 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늘 안전을 강조합니다. 다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근무하는 현장이 그렇게 쾌적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현장 온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일을 하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울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지 또한 발전소 특성상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KPS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특별했던 경험 있을까요? 특별했던 경험은 제가 지금 네. 막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있었는데, 파견을 가서, 저는 직원이죠. 가서 이제 전동기 구리스라는 게 있거든요. 베어링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그 구리스를 하이바 쓰고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구리스 채워 넣고 있었는데, 멀끔하게 입은 KPS 사복 인턴들이 저를 서서 위에서 밑으로 쳐다볼 때 평원님은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보고 인턴들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는데, 그때 좀 뒤돌아 숨고 싶었어요. 현장일 하는 모습 자체가 뭔가 멋있는 것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KPS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일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발전소 정비를 합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는 터빈부니까 터빈에 관련된 기기들을 정비를 하고요. 유지 보수를 하고, 전기부 같은 경우는 여작이나 차단기, 전동기, MOV, UPS, 경상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냥 발전소 현장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넘기기 때문에. 오지 생활 할만하신가요? 저희 사업소는 오지는 아니에요. 저에 비하면은 여기는 네.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네, 나름 네. 도시입니다. 제가 뭐 오지 근무에 대해서 논한다면 옆에서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지 근무 같은 경우에는요, 젊을수록 힘든데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지 본인 가치관, 미래를 한번 제대로 그려보게 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다. 근데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렇다고 그런 합니다. 느낌. 평일에 퇴근하거나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평일에 퇴근하면은 요새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이나 아니면 제 할 거 하거나 동기들이랑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소개팅 같은 건 따로 안 들어오시나요? 소개팅이요? 네. 일단 한숨부터 쉬고 갈게요. 아니, 공기업 들어가면 소개팅 많이 들어오겠다 그쵸. 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평원님이 해준 소개팅, 그거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괜찮은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 메일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소개팅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입사하고 나서. 그래서 말로는 뭐 취업하고 나면 뭐 소개팅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아니요. 없어. 그냥 본인이 직접 들판에 찾아 나가서 사냥하러 맞습니다. 다녀야 됩니다. 소개팅? 그런 거는 서울이면 있겠지만 저희는 없었습니다. KPS의 경우 회사 만족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저는 되게 나름 저희 회사에 네. 만족하고
챙기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이나 워라밸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으시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현장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연고지랑 멀리 있어서 근무지 정도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울진 현장직이다? 그러면 65점. 그 다음에 고리, 세울, 뭐 월성 현장직이다? 그럼 70점. 그 다음에 고리, 세울 사업소인데 현장이 아니라 이제 기술부나 뭐 품질 보증부나 비현장이다? 그럼 한 75점. 그러니까 65에서 75 사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 근무랑 현장 근무로 갈수록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가고 현장을 덜 할수록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돈은 그래도 주니까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가능하신가요? 제가 취준생 때 제일 불안했던 점은 불확실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취준이 언제까지 지속될 저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공기업 문이 점점 좁아진다는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력이 쌓이면 기회가 반드시 와요. 누구에나 한 번씩은 기회가 그쵸. 온다. 네. 운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력이 쌓일수록 운이 저를 찾아올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때지만 본인을 믿고 묵묵히 계속 할 일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